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AI랑 로봇이 세상을 바꿀 그런 기술이라고 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모두가 쓸 수 있는 그런 AI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 결국 미래에 좀 패권을 가져가지 않을까. 작가님, 제가 아무래도 투자자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 기술을 통해 돈을 버는 기업들이 전 좀 더 관심이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혹시 이 현재로서 챗 GPT로 진짜 돈을 버는 기업, 대표적인 기업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돈을 버는 기업을 좀 보려면은 이 생성형 AI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크게 네 가지로 좀 그 필러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 그리고 AI 반도체 기업, 그리고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기업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생성형 AI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챗 GPT를 만든 오픈 AI, 그리고 오픈 AI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을 거고요. 또 바드와 팜을 만드는 구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 AI 모델은 클라우드라는 인프라 위에서 동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IT 인프라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회사는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등 몇 개 기업이 거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챗 GPT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위에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살짝 말씀드렸듯이 이 초거대 AI 모델을 만드는 데는 특별한 AI 반도체라고 부르는 그것이 필요한데요. 엔비디아가 이 AI 반도체를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초거대 AI 모델이 개발되고 또 활발하게 이용이 될수록 클라우드 회사하고 반도체 회사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투자자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주목을 덜 해본 그런 기업들 중에 AI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데요. 이미 글로벌적으로는 생성형 AI 관련해서 6개 기업이 유니콘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이라고 하면은 창업한 지 10년 이하의 비상장 기업 중에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한국 돈으로 1조 이상으로 평가된 그런 기업을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전설 속에나 볼 수 있는 유니콘 같이 정말 희귀한 그런 기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제스퍼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스퍼는 국내에는 이제 리튼이 굉장히 유사한 서비스인데 광고나 마케팅 카피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AI 서비스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좀 먼 미래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상장되지 않은 그런 AI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가 상장됐을 때 한번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이게 이제 산업이 커져 갈수록 돈을 버는 기업과 커진 이후로 이제 돈을 버는 기업까지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욕심을 내보자면 혹시 이 AI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이 AI 직접적인 분야 말고 또 새롭게 떠오를 수 있을 만한 또 산업도 혹시 좀 유망한 산업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이거를 조사를 좀 많이 해봤는데 일단 제 얘기보다는 좀 전문가들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성 AI를 통해서 떠오르는 산업은 리서치 기관마다도 의견이 다르고 전문가들마다도 의견이 다른데요. 일단 빌 게이츠는 의료와 교육을 뽑았고요. 또 2023년에 가트너는 생성 AI가 활발하게 적용될 산업 분야로 신약 설계, 재료과학, 반도체 설계, 데이터 합성, 부품 설계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를 좀 살펴보면 이제 VC 벤처 캐피털은 지난 3년 동안 생성 AI에 약 17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헬스케어의 이제 신약 부분하고 IT 분야의 소프트웨어 코딩 부문에 가장 많은 돈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헬스케어하고 IT 분야에서 생성 AI가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당장은 생성 AI가 굉장히 기초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뭐 마케팅이나 이제 고객 응대 이런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면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런 법률이나 의료 뭐 이런 약간 전문성의 영역으로 확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신약 개발이나 뭐 난치병 같이 인류가 좀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런 분야까지 생성 AI가 활발하게 접목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좀 뒤통수를 맞은 게 사실 AI 인공지능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정의해본 바로는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인간의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그런 업무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계속 발전되어 왔던 기술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까지 네. 인간이 해결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이제 뛰어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약간은 좀 소름이 끼쳤던 것 같아요. 너무 공감하는 게 이제 빌 게이츠도 굉장히 기대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가난과 같은 영역까지 이제 AI의 이제 활약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뒤통수 맞은 기분이네요.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AI가 발전되고 성장함에 따라서 또 걱정을 하실 부분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내 일자리가 어느 순간 AI로 대체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라는 이제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또 이에 대한 또 생각을 혹시 나눠주신다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단순하고 정말 반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면 그쪽은 빠르게 AI로 대체가 될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대체가 된다고 겁을 먹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이제 AI 관련된 서비스를 써보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역량도 되게 변화하고 있다고 저도 최근에 느끼는 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암기력이 좋은 게 굉장히 좋은 그런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은 암기력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검색이 중요해지면서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잘 검색하는 그런 능력이 또 각광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이제 생성 AI가 등장하면서 중요한 능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AI한테 좋은 질문을 하고 또 좋은 질문을 해서 좋은 아웃풋을 받는 그런 능력이 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를 흔히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자연어로 좋은 인풋을 줬을 때 AI가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 나의 인스트럭을 좀 최적화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고 AI와 내가 함께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좀 써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책의 또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보다 어떤 세상을 바꾸는지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의 문구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네네. 네, 어떤 생각으로 이런 문구를 또 담으셨는지도 궁금했어요. 제가 그 멘트에서 약간 담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뭐 블로그 쓰는 법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미시적으로 현재 좀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이게 좀 더 크게 봤을 때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한 것처럼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 영역을 바운더리를 넓힐 거고 또 어떤 산업에 좀 더 집중적으로 적용이 될 것인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좀 활용법을 익힌다면 옳은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문구를 좀 쓰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딱 와닿네요. 네네. 그러니까 당장 내가 하는 것에 있어서 이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AI가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 맞습니다. 안에서 이제 또 활용법을 네. 체득하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제는 또 돈 버는 방법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실제로 요즘 유튜브에 챗GPT라는 검색을 하면 챗GPT로 돈 버는 방법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혹시 대표적인 뭐 사례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돈 버는 방법이 나올지 혹시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돈 버는 방법을 저도 영상을 돈을 벌고 싶어서 몇 개를 찾아봤는데 이제 보통 내가 하던 일을 챗 GPT한테 맡겨서 자동화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또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챗 GPT를 활용한다라는 것처럼 저는 들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5시간 걸려서 했던 일을 챗 GPT를 통해서 1시간 만에 수행할 수 있다면 내가 이제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고 그런 생산력 측면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사실 챗 GPT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접목되지 않은 분야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나 이제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좋은 아이템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요즘은 또 워낙 개발이 좀 쉬운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서비스를 한번 런칭해보고 이게 실제로 현재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계속 테스트해보면서 또 피봇도 해보면서 좀 도전을 해본다면 정말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우리나라 쪽에서 좀 기업들이 이 챗GPT, 뭐 AI 이 사업으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해서 네. 여쭙고 싶습니다. 네, AI 모델을 만드는 국내 기업은 워낙 아시다시피 이제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LG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 AI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리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업스테이지라고 그 에스크업이라는 카톡형 챗 GPT를 만든 그 기업이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에스크업을 쓰면서 되게 좋았던 지점이 이게 정말 국내에서 AI의 대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서비스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사실 제가 챗 GPT를 써보라고 좀 얘기는 못 하겠거든요. 이제 엄마가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뭐 또 회원 가입하고 그런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시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업스테이지에서 만든 에스컵이라는 거는 그냥 진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처럼 추가만 하면은 거기서 바로 생성형 AI를 써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엄마한테도 한번 권해드리고 또 주변 이제 좀 기술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주변 분들한테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에스컵이라는 서비스가 AI의 대중화를 좀 국내에서는 AI의 대중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신선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모두가 쓸 수 있는 그런 AI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 결국 미래의 좀 패권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게 에스컵 플러스 친구가 이게 챗GPT가 국내 서비스 한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 업스테이지라는 기업에서 그 GPT API를 활용해서 네, 카카오톡 서비스로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요? 네.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저도 그거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아, 네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뭐 주변 이제 친구 지인들은 접근하기 쉽지만 그렇죠. 이게 어머니 아버지 연령대에 계신 분들한테 이거를 써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말은 하기 쉬워도 그분들이 안 하시죠. 직접 네. 하시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나 싶었는데 그게 마침 있어서 네. 되게 주변에 많이 전파했거든요. 네. 아, 그게 업스테이지. 카카오톡으로 이게 전파가 되고 있으니까 유저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특히나 다 카톡은 하니까 네, 훨씬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 아. 배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챗GPT 거대한 전환 작가이신 우리 김수미 작가님 모시고 AI, 챗GPT 관련해서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봤는데요. 솔직히 제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시중에 챗GPT 관련 책은 정말 많고 저로서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하나 찾아보기도 하고 막
몇몇 따로 사서 막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기대치를 채울 만한 책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처음으로 진짜 솔직하게 이 책은 진짜 챗GPT 관련해서 좀 전반적으로 내가 이거구나 라는 네. 것들을 좀 알기 되게 쉽게 또 이미지도 많이 넣어주셔서 되게 보기 편하게 또 만들어주신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감사하게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또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 책을 쓰신 또 작가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솔직히 좀 기대하고 왔어요. 근데 네. 그 기대치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오늘 또 너무 잘 다행이네요. 준비해서 감사드리고, 덕분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양한 또 좋은 인사이트 또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또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방송에 나오게 된 것도 또 챗GPT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도 이 생성형 AI로 인해서 바뀌게 될 미래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인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2009년에 현재 바이브 컴퍼니죠. 그 다음 소프트에서 이제 인턴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일이 그 아마존에 들어가가지고 그 리뷰를 데이터 라벨링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할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몰랐고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도 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몇 년 있다가 데이터 붐이 일어나면서 내가 그 전에 했던 게 이런 일이었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전에 좀 빠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의 핵심을 포착을 했다면 좀 더 좋은 기회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좀 후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항상 좀 혁신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게 나한테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지를 좀 진지하게 바라보고 누구보다 좀 빠르게 캐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영역은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이라는 영역인데요.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AI랑 로봇이 세상을 바꿀 그런 기술이라고 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챗 GPT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다시 세상이 크게 변화하는 그런 순간이 왔구나를 직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흥분해 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현실을 좀 직시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기 있게 이 기회를 잡아서 나의 또 새로운 미래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또 정리했던 거를 모아서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께 좀 좋은 인사이트를 드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그런 디렉션을 주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보 되세요.